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8월 여름의 끈적하고 무거운 밤 공기가 식당 별실 안을 압박하듯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51 보병사단 지휘관 간담회가 공식적으로 끝난 지 벌써 2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진짜 중요한 술자리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고급 한정식 외부 식당 로비에는 강무철 예약석이라고 적힌 화려한 금박 팻말이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었고, 식당 직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을 거쳐 완벽한 서비스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별실 문 앞에는 중요 회의 진행 중, 출입 통제라는 작은 안내판까지 정중하게 붙어 있었죠. 의전장교 유태성 대위는 이미 4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좌석 배치와 메뉴, 그리고 술 준비 상황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분위기 망치는 일 없게 하라는 상급자의 엄중하고 반복적인 당부를 마음 깊숙이 새기며 한서율 소위의 자리를 별실 가장 끝쪽 서빙 동선 바로 옆으로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배치했습니다. 다른 고위 간부들은 모두 널찍하고 편안한 원형 테이블 중앙 쪽에 고급 가죽으로 제작된 푹신한 의자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반면, 서율만 홀로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 의자도 제대로 놓이지 않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어색하고 굴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별실 안은 이미 각종 고급 담배 연기와 프리미엄 소주 냄새, 그리고 갖가지 전통 한정식 고급 안주 냄새가 복잡하고 탁하게 뒤섞여 숨막히도록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대형 중앙냉방 에어컨이 상당한 소음을 내며 최대 출력으로 풀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는 여전히 답답하고 숨막힐 듯이 무거웠죠. 고위 간부들의 호방하고 큰 웃음소리와 고급 술잔들이 경쾌하게 부딪히는 청량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들려왔고,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목청껏 과거 해외 파병 시절에 용맹했던 전투 경험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강무철 소장이 이미 상당히 붉어진 얼굴과 심하게 충혈된 눈동자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고급 소주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의 시선만큼은 날카롭고 집요하며 위압적으로 서율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훑어내리는 그 불쾌한 시선에는 동료 장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인격적 존중 같은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품평하거나 감정하듯, 심지어는 성적으로 희롱하고 조롱하듯 바라보는 극도로 불쾌하고 모독적인 시선이었죠. 여군도 장교면 그럭저럭 체면은 좀 세워야지. 강무철의 목소리는 과도한 술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훨씬 크고 거칠었습니다. 혀가 살짝 꼬이는 듯한 부정확한 발음이었죠. 굳이 앉을 필요는 없어. 그냥 거기 서서 잔이나 제대로 받들어서 챙기라고. 그 말투와 내용에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듯한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명령조가 노골적으로 묻어나왔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간부들이 어색하고 민망하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박진혁 참모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첨과 비굴함이 섞인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사단장님. 첫 공식 회식이니까 건배사부터 제대로 예의 갖춰서 해야죠. 서율은 가슴이 격렬하게 쿵쾅거리고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훨씬 빨라지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목구멍 안이 바짝바짝 말라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지만 목소리만큼은 최대한 차분하고 단호하며 흔들림 없게 유지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죠. 군인 복무 규정 제93조에 따라 술 접대는 정중하지만
확고히 거절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별실의 무겁고 탁한 공기 속에 명확하게 떨어지자마자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웅성거리던 모든 대화 소리들이 갑자기 뚝 끊겼고 누군가는 어이없다는 듯 킥킥거리며 조롱하듯 비웃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차며 못마땅하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했다고? 강무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이상 높아지며 별실 전체에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고급 소주잔을 서율의 손에 억지로 밀어 쥐어주면서 서율의 가느다란 손목을 거칠고 무례하며 폭력적으로 위로 밀어 올렸죠. 군인이면 술도 당연히 전투라고. 이건 명령이야.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격앙되었으며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침이 사방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별실에 앉아있던 모든 간부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율에게 집중되어 쏠렸고 어떤 이는 민망하고 난처하다는 듯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으며 어떤 이는 마치 재미있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보듯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 극도로 긴장되고 위험한 순간 오다정 주임원사가 침착하고 단호하게 반걸음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몸으로 서율과 소장 사이를 자연스럽지만 확실하고 보호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사단장님, 회식 자리에서의 음주 강요는 군인 복무규정 제93조에 명시된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오다정의 목소리는 분명하고 단호했지만 상급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군인으로서의 격식을 잃지 않은 적절하고 정중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죠. 강무철의 얼굴이 더욱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목의 굵은 혈관들이 불끈불끈 튀어나오고 맥박이 눈에 보일 정도로 뛰었습니다. 과도한 술과 억제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인 채로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죠. 규정? 지금 감히 나한테 규정 타령을 하고 있나? 그는 조롱하고 비웃듯 손바닥을 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며 위협적이고 공격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인사과 지금 이 무례하고 반항적인 태도 전부 다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록해도 조직 분위기 심각한 저해 및 상급자 정당한 지시 명백한 불이행으로 확실하게 말이야. 표도현 인사과장이 극도로 당황하고 떨리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서둘러 내부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가죽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볼펜 뚜껑을 열며 뭔가를 급하고 조급하게 적기 시작했죠. 네. 즉시 개인 인사기록부에 상세히 반영하겠습니다. 사단장님. 유태성은 테이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협력업체 최미란 대표에게 의미심장하고 계산된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치 이미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계산서가 신속하고 매끄럽게 처리되었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새로운 고급 소주병 서너 개가 테이블 위에 질서정연하게 올려졌습니다. 서율은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온몸의 모든 감각으로 느꼈지만 이제 와서 물러서거나 굴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명하고 굳건하며 흔들림 없게 말했죠. 정중하지만 확고히 거절합니다.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내면의 의지와 신념만큼은 흔들림 없이 확고하고 불굴이었습니다. 그러자 강무철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자제력을 포기한 듯 미친 듯이 광분하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해줬더니 완전히 버릇없이 까불어대는군. 아주 좋아. 정말 아주 좋다고. 내일 새벽 특별 점검은 통신대대만 따로 특별히 혹독하게 받게 해.
박진혁 참모장이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도 없이 즉각 비굴하고 아첨적으로 답했습니다. 네, 즉시 관련 모든 부서에 강력하고 엄중하게 지시하겠습니다. 서율은 이제 더 이상 완곡하고 우회적인 거부나 예의를 차린 정중한 거절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리 치밀하고 신중하게 준비해둔 명찰 안쪽의 초소형 디지털 녹음 장치 스위치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켰죠.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지만 장치가 확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촉감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다정은 별실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최신 전자출입 기록 시스템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재빨리 촬영했고 조섭인 기록병에게 모든 통화 호출 로그 즉시 완전 백업 보존 처리 긴급이라는 구체적이고 긴급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바깥 주차장에서 운전병으로 대기 중이던 한도윤 상병은 차량 블랙박스의 정확한 시간과 음성 기록 상태를 작은 수첩에 꼼꼼하고 세밀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오후 9시 37분 22초였죠. 별실 안에서는 강무철의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모욕과 위협이 도끼와 아기를 품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잔 하나도 제대로 못 받들어 따르는 게 무슨 장교야. 인사과에서 이런 말썽꾸러기 문제안은 알아서 깔끔하고 확실하게 정리해버리라고. 그 독설과 노골적인 위협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서율의 얼굴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마지막 망설임과 미련 그리고 혹시나 하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넘어간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이었죠. 다음 날 이른 아침 통신대대 사무실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표도연 인사과장이 서율의 책상 앞에 나타난 것은 오전 8시 정각이었죠. 그의 손에는 미리 준비된 듯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한소희, 잠깐 얘기 좀 하자. 표도연은 전출카드와 자필 반성문 양식을 서율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봐,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어제 일은 다들 술 마시고 한 일이라서 말이지. 그는 볼펜을 꺼내며 반성문 양식의 서명란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다른 불이익은 전혀 없어. 약속한다고. 서율은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반성문 양식에는 이미 인쇄된 문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조직의 화합을 저해한 행동을 사과드리며 같은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네요. 아니야, 그냥 형식이라고. 요즘 윗선에서 서류 정리를 깔끔하게 하라고 해서 말이지. 표도연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고집 부리면 정말 복잡해져. 사단장님도 어제 술 드시고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한편 민해권 작전과장은 어제 간담회에 동행했던 간부들을 하나씩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는 미리 작성된 진술서 양식을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는 통일된 입장을 가져야 해. 강요가 아니라 권유였다고 써주면 돼. 박진혁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분위기상 권유한 것뿐이었으니까요. 다른 간부들도 하나둘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민해권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모두 그렇게 작성해 주길 바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복도에서 서율과 마주친 박진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소희, 군 생활 길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접는 게 좋을 거야. 사단장님 성격 알잖아. 한번 찍히면 끝이라고.
그의 말투에는 협박과 회유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참모장님, 전 그냥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서율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정말 후회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야. 그 시각 오다정 주임원사는 서율을 조용히 불러 통신대대 서버실로 데려갔습니다. 어제 일에 대한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그녀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각종 파일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출 로그, 출입 기록, 블랙박스 파일들이 차례로 복사되었죠. 지상작전 사령부 감사실과 법무실에도 비공개 신고를 접수해뒀어. 오다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군사경찰단에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고.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주임원사님. 당연한 일이야. 원칙이 무너지면 군대가 무너지는 거거든. 오다정은 백업이 완료된 파일들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사단 내부 라인에서 회신이 계속 끊기고 있어. 실제로 평소 같으면 빠른 응답을 보이던 사단 법무실과 감사실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서에서는 해당 사안을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었죠. 더욱 이상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협력업체 최미란 대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주임원사님, 큰일 났어요. 사단 쪽에서 어제 장부를 모두 반납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최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반납이요? 오다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회계감사 때문에 원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절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다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원본은 주면 안 돼요. 복사본만 제공하세요. 원본은 증거로 보관해야 하니까요. 한편 서율은 표도연이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전출 사유란에는 부적응이라고 적혀 있었고 반성문에는 자신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 서류였죠. 과장님, 이 서류들에는 사인할 수 없습니다. 서율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규정을 준수한 것뿐이에요. 표도연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소희,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네, 절차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서율의 답변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표도연은 서류를 거칠게 집어들며 일어났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정말로.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오다정은 서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 기록이 이긴다. 말은 지워져도 시간과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 서율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사단 내부에서는 이미 은밀한 압력과 회유, 그리고 증거인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다정과 서율, 그리고 몇몇 양심적인 간부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전 통신대대 작전실에서는 조섭인 기록병이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다정 주임원사의 지시에 따라 어제 밤부터 시작된 증거 수집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죠. 호출 기록부터 차근차근 정리해보자. 조섭인은 통신 시스템에 남겨진 모든 데이터를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담회 당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의 모든 호출 패턴을
엑셀 파일로 정리했죠. 주임원사님,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화면에는 어제 저녁 시간대의 통화 기록들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의 없어야 할 야간 시간대에 사단 간부들 사이의 통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눈에 띄었죠. 특히 강무철 소장과 박진혁 참모장, 그리고 표도현 인사과장 사이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출입 로그도 확인해 봤는데요. 조섭인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별실 출입 시간과 퇴실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당 측에서 제공한 계산서 발급 시간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오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이 모든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해 보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보이도록. 한편 주차장에서는 한도윤 상병이 차량 블랙박스 점검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대기 중 녹음된 음성 데이터를 재생해 보니 별실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와 고함 소리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부분 들어보세요. 한도윤이 오다정에게 헤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녹음된 음성에서는 강무철의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인이면 술도 전투다. 그리고 이어서 명령이다. 라는 말까지 명확하게 들렸죠. 완벽해. 오다정은 이 음성 파일을 즉시 별도의 봉인지에 넣어 봉인 번호를 기입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연쇄적으로 보관해야 해. 나중에 조작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러나 사단 내부에서는 이미 소문이 삭막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간부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서유리 선배들 체면을 완전히 깎아버렸다더라. 훈련 빠지려고 일부러 쇼를 한 거 아니야? 식당에서도 비슷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여군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려는 것 같던데. 규정 타령하면서 분위기 다 망쳤다니까. 일부는 더 악의적이었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가 봐. 평소에도 까칠하다고 소문났잖아. 이런 상황에서 오다정은 서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야. 하지만 기억해. 기록이 이긴다. 말은 지워져도 시간과 숫자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실제로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객관적이고 변조가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통신 시스템의 자동 로그, 건물 출입 시스템의 기록, 차량 블랙박스의 시간 정보, 식당의 계산서 등은 모두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어서 임의로 수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주임원사님, 조섭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대에서 온 간부들이 우리 시스템에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야? 오다정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밤늦게 시스템 접근 로그를 확인해 봤는데 평소에는 접근하지 않는 계정들에서 로그인 시도가 있었어요. 다행히 권한이 없어서 실패했지만요. 이 말을 들은 오다정은 즉시 모든 중요 파일들을 별도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보안을 한 단계 더 강화했죠. 앞으로는 이중 백업으로 하자. 그리고 접근 권한도 더 엄격하게 관리해. 한편 서율은 김태림 법무관과의 상담을 위해 법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태림은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법무관으로 이런 사안들을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었죠. 상황을 정리해 보니 명백한 규정 위반 사안이네요. 김태림이 관련 법조문들을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음주 강요는 군인 복무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김태림은 서율에게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시간, 장소, 참석자, 발생 경위 등을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했죠. 그리고 증거 목록표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이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김태림이 설명했습니다. 녹음 파일, 출입 기록, 호출 로그, 블랙박스 음성,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오다정은 군인 복무 규정집을 가져와 관련 조항들의 형광펜을 그어가며 정리했습니다. 특히 회식과 의전에 관련된 금지 조항들을 꼼꼼히 표시했죠. 이거 봐.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 회식 시 음주 강요 금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현묵 조사반장이 비공개로 통보해 온 것이었죠. 내일 지상작전 사령부 합동점검단이 훈련 안전과 회계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사단에 들어온다고 해요. 정말요? 서율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인지 규정 준수 상황도 함께 병합 심사한다는 거예요. 장현묵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다정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판이 완전히 커졌네. 이제 단순한 사단 내부 문제가 아니야. 실제로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직접 나선다는 것은 이 사안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은폐와 축소로 넘어가려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준비해야 할 게 많겠네. 서율이 각오를 다지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진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단 정문 앞에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전 6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죠. 맨 앞차에는 표도연 인사과장이 급하게 달려나와 문을 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민해권 작전과장과 유태성 의전장교도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 전체 비상이다. 박진혁 참모장이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며 말했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예고 없이 내려온다고 해. 모든 서류 점검하고 문제될 만한 건 다 정리해.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소속 차량들이 먼저 도착해 사단 외곽 출입로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지상작전 사령부 감사팀과 법무팀이 탄 차량들이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강무철 소장은 급하게 제복을 차려입고 맞이하러 나왔지만 이미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찍 오셨네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긴급 점검이라 그렇습니다. 지상작전 사령부 감사실장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훈련 안전관리와 회계 처리 상황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수도방공여단에서도 특별지원팀이 파견되어 사단 외곽 경계를 담당했습니다. 출입 통제는 한층 더 엄격해졌고 모든 방문자와 차량의 출입이 철저히 기록되기 시작했죠. 교육사령부에서 파견된 노지수 소장은 장교식당 앞에서 회식과 의전에 관련된 규정집을 펼쳐놓고 꼼꼼히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성인지 관련 규정들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한편 김태림 법무관은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의 연쇄 보관과 개봉 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부터 시작했죠. 봉인지 번호 확인합니다. BX 2024-611번. 김태림이 조서빈과 한도윤 앞에서 봉인을 개봉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에는 몇 명의 참관인들도 함께 있었죠. 봉인지가 찢어지자
안에서 USB 드라이브가 나왔습니다. 음성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곧바로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강무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군인이면 술도 전투다. 명령이다. 이어서 별실 영수증이 담긴 봉인지가 개봉되었습니다. 봉인지 번호는 RC 2024-612번이었죠. 영수증에는 시간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오후 9시 35분 계산 시작, 오후 11시 20분 최종 결제. 호출 로그도 확인하겠습니다. 조섭인이 준비한 통신 기록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봉인지 번호 CL 2024-613번에서 나온 USB에는 그날 밤 모든 통화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서율이 착용했던 소형 녹음 장치에서 나온 음성이 재생되자 회의실 안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강무철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렸죠. 여군도 장교면 체면을 세워야지. 앉을 필요 없어. 서서 잔 챙겨. 군인이면 술도 전투다. 명령이다. 여군이라 봐줬더니 버릇이 없다. 내일 새벽 점검은 통신대대만 따로 받게 해. 마지막으로 협력업체 최미란 대표가 제출한 정산 장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봉인지 AB 2024-614번에서 나온 장부에는 그날 밤 모든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주문 시간, 계산 시간, 결제 방법까지 모든 것이 다른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봉인지 번호들이 연속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태림이 설명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시간 순서대로 봉인되었고 모든 증거들이 서로 교차 검증됩니다. 바로 그때 박진혁 참모장이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서율을 복도로 불러내어 조용히 말했죠. 한소희, 이쯤에서 그만하자. 이미 충분히 했어. 더 이상 끌면 너만 손해야. 하지만 오다정 주임원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모장님, 군 생활이 길수록 원칙은 더 길어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박진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물러서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이미 큰일이 났죠. 서율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모욕을 주는 것이 더 큰일이에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지상작전 사령부 조사팀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모든 관련자들을 별도로 면담하기 시작했죠. 증거 개봉 과정을 지켜본 조사관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모든 증거가 일관성 있게 연결되네요. 한 조사관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명백한 규정 위반이죠. 그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시도와 피해자 회유 정황도 보이는군요. 다른 조사관이 답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계속해서 증거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 기록, 음성 증거, 영수증, 통화 로그, 정산 장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강무철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지만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은폐와 축소로 넘어가려던 그의 계획이 오히려 더 큰 감사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짜 심판은 시작도 되지 않았죠. 정오가 되자 사단 본부 앞 주차장에는 더욱 위험 있는 차량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공용 차량에서 내린 첫 번째 인물은 지상작전 사령관 노은채 대장이었죠. 그녀의 등장과 함께 사단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무철 소장이 급하게 뛰어나와 경례를 했지만 노은채 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군단장 노윤경 중장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노윤경이 차에서 내리자 사단 간부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노윤경이 한서율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윤경의 얼굴에는 철저한 공사 구분의 의지가 드러나 있었죠. 세 번째로 도착한 것은 제7기동 군단장 노연아 중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네 번째는 교육사령부 참모장 노지수 소장, 마지막으로 수도방공여단장 노다연 준장까지 도착했습니다. 총 5명의 고위 장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사단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별의 개수만 세어봐도 13개가 넘었죠. 이런 규모의 합동조사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겠습니다. 노은채 대장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강무철을 비롯한 사단 간부들이 뒤따랐지만 그들의 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대회의실의 모든 인원이 자리를 잡자 노윤경 중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적인 호칭은 일절 없습니다. 저는 한서율 소위와 어떤 개인적 관계도 고려하지 않고 참관만 하겠습니다. 모든 지위와 결정은 배제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강무철과 박진혁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했죠. 노은채 대장이 정리했습니다. 법무팀, 감사팀, 군사경찰은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루틴 조사입니다. 곧바로 출입구가 통제되고 증거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회의실에 설치된 고성능 음향 시스템을 통해 그날 밤의 상황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죠. 먼저 블랙박스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군인이면 술도 전투다. 명령이다. 강무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참석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이어서 별실 계산서가 대형 스크린에 투영되었습니다. 시각과 금액, 그리고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노지수 소장이 시간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오후 9시 35분부터 11시 20분까지군요. 다음으로 통신 호출 로그가 공개되었습니다. 조섭인이 정리한 자료가 시간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났죠. 간담회 이후 급격히 증가한 통화 패턴이 그래프로 표시되자 노연아 중장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서율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협력업체 정산 장부와 함께 재생된 음성에서는 강무철의 모든 발언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여군도 장교면 체면을 세워야지. 앉을 필요 없어. 서서 잔 챙겨. 여군이라 봐줬더니 버릇이 없다. 내일 새벽 점검은 통신대대만 따로 받게 해. 잔 하나 못 따르며 무슨 장교냐. 인사과에서 알아서 정리해.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강무철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박진혁 참모장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이런 결정적 증거가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별실 계산서의 시각, 호출 로그의 시간, 정산 장부의 거래, 항목들이 한 줄로 연결되자 모든 퍼즐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간적 일관성, 내용의 일치성, 증거의 연속성까지 모든 것이 확인되었죠. 이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노다연 준장이 군인 복무 규정집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음주 강요, 성별 차별, 그리고 보복 협박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강무철이 갑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죠.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은채 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제도 앞에서 지셔야 합니다. 노윤경 중장은 참관석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원칙과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겠지만 그녀는 끝까지 공사를 구분하고 있었죠. 박진혁도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막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표도현 인사과장과 민해권 작전과장도 각각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녹음된 증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최미란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사단 쪽에서 요구한 거였습니다. 거절하면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하셨어요. 회의실 안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5명의 장성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였습니다. 노은채 대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직후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군사경찰단 이건우 중령이 즉시 서류 가방에서 미리 준비된 공문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직 해임 요청서와 직무배제 통보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죠. 강무철 소장을 향해 첫 번째 서류가 전달되었습니다. 제51 보병사단장 강무철 소장, 군인 복무 규정 제93조 위반 및 지휘관 품위 손상을 사유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되며 조사 기간 중 모든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강무철은 서류를 받아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한낱 조사 대상자로 전락한 것이죠. 지상작전 사령부 법무팀도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절차 착수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법무참모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관련 조항은 군인 복무 규정 제93조, 제94조, 그리고 성인지 관련 최근 개정 조항들입니다. 감사실에서는 회식과 의전 관련 위반 금액을 잠정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를 통한 부당 접대비 지출, 공정 모임에서의 사적 이용, 그리고 예산 남용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겠습니다. 감사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죠. 최미란 대표는 이제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 쪽에서 강하게 요구했어요. 특히 유태성 대위가 계속 압박했습니다. 거절하면 모든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했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남아 있어요. 별실 예약은 특별히 처리하라. 계산서는 나중에 따로 정리하자. 이런 내용들이요. 유태성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낸 문자들이 모두 증거로 남아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오다정 주임원사가 일어서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서율 소위에 대한 근무지 격리, 인사상 불이익 금지 확인, 그리고 상담 연계까지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은채 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조치하겠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노윤경 중장은 참관석에서 조용히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수도군단 전 부대 금주 강요 금지 지침 재확인 및 지휘관 교육 강화를 즉시 시행하겠다. 라고 적힌 메모를 전달했죠. 박진혁 참모장은 허위 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민해권 과장과 함께 진술서를 조작하려 했던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관이 증거 서류를 펼치며 말했죠. 이것도 명백한 수사 방해입니다. 민해권 작전과장은 증거 은닉 시도 혐의를 받았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통일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조직적 은닉 시도로 봐야겠습니다. 표도연 인사과장은 부당 회유 혐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허위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고 전출을 통해 문제를 무마하려 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3명도 모두 즉시 보직에서 배제되고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주요 간부진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죠. 노현아 중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 위반입니다. 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노지수 소장도 동의했습니다. 회식 문화 자체를 완전히 재정비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해요. 노다연 준장은 앞으로의 예방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에서는 의무적으로 참관인을 두고 녹음이나 영상 기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서율은 별도 공간에서 상담사와 면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상담사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서율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다정 주임원사님과 다른 분들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다른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해내고 싶어요. 조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노은채 대장이 전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에 걸쳐 회식 문화와 성인지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고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하고 익명신고 채널도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휘관들의 인권 감수성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노윤경 중장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군인으로서는 원칙이 바로 선 것에 만족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딸이 겪었을 고통이 마음 아팠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공사를 구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자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강무철과 그의 측근들은 이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반면 서율과 오다정,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은 군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원칙과 규정이 권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제51 보병사단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사단장 아래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 시작되었고 가장 먼저 바뀐 것은 통신대대 강의실이었죠. 교육관 벽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굵은 글씨로 새로운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회식은 업무가 아니다. 강요는 범죄다. 이 문구 아래에는 관련 법조문과 신고 방법, 그리고 피해자 보호 절차까지 상세히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오다정 주임원사는 이번 사건으로 모범 간부상을 받았지만 포상휴가를 받고도 강의실에 남아 후배들에게 소중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하는 습관이 생명을 지킨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오다정이 젊은 간부들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배운 절차를 네 자리 규칙으로 가져가라. 시간, 장소, 증인, 증거. 이 네 가지만 확실히 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하나급 간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주임원사님, 그런데 상급자에게 맞서는 게 정말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오다정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피해자가 또 생기거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개인이 아니라 제도야. 교육이 끝난 후 오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야 했습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는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윤경 중장과 서유리 모녀가 아닌 그저 두 명의 군인으로 마주 앉아 있었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서유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윤경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답했습니다. 신고가 공식 접수되기 전에는 일부러 몰랐다. 내가 군인이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엄마로서. 물론 힘들었지.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걸 생각하니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했어. 노윤경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원칙이었어. 만약 내가 개입했다면 오히려 너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거든.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원칙을 지켜주셔서 제가 진짜 군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뒷배경을 이용했다면 평생 그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 내가 스스로 이겨낸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노윤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당당한 군인이 된 거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정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선배와 후배의 존경이 오가는 시간이었죠. 한편 지상작전 사령부에서는 노은채 대장이 정군에 배포할 새로운 지침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밀 유지형 피해자 보호 프로토콜을 모든 부대에 시행하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면서도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들도 마련되었죠. 수도방공여단에서는 노다연 준장이 야전 행사 출입 통제 표준 절차를 보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식 모임에는 의무적으로 출입 기록을 남기고 참관인을 배치하겠습니다. 제7기동 군단에서는 노연아 중장이 순환 점검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성인지 합동 점검 항목을 상시화하고 예고 없는 기습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사령부에서는 노지수 소장이 정군 간부 교육 과정에 새로운 커리큘럼을 추가했습니다. 회식 문화 개선과 성인지 교육을 의무 과정으로 편성하고 정기적인 재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규정을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 군 조직 전체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상호 존중의 문화로 강요와 복종에서 원칙과 소통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죠.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는 조섭인과 한도윤이 만나 이번 사건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았지? 조섭인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래도 해내잖아. 주임원사님과 한소희님이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아. 한도윤이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질까? 완전히는 없어지지 않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든 시스템 덕분에 숨길 수는 없을 거야. 모든 게 기록으로 남으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작은 톱니바퀴였지만 큰 변화의 일부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단 본부 앞에서는 새로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깃발에는 여전히 사단의 마크가 그려져 있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제 그 깃발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원칙의 상징이었습니다.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보호의 방패였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원칙이 한 사람을 지켜냈고 제도가 그 원칙을 따라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용기 있는 개인들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흐른 후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50일 보병사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통신대대 부대 현관에는 이제 완전히 정착된 새로운 안내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존중과 원칙이 살아있는 부대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신고 전용 번호가 크게 적혀 있었죠. 한서율 소위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통신 장비 점검을 마치고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죠. 더 이상 시선을 피하거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후배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죠. 소희님, 이번 주말에 있을 신병 교육에서 성인지 교육 담당하시는 거죠? 한 부사관이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는 모든 신병들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서율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다정 주임원사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죠. 정군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다른 부대에서 교육 요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주임원사님, 정말 바쁘시겠어요. 서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보람 있어. 오다정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변화가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가고 있거든. 이제 전국 어디서든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 사례를 참고하고 있어. 실제로 지난 몇 주 동안 정군에서 성추행이나 회식 강요 관련 신고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사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사령부에서는 노지수 소장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정군 간부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율이 98%를 넘었습니다.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실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해. 노지수가 강조했습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도 강화해야겠어. 수도군단에서는 노윤경 중장이 새롭게 도입한 금주 강요 금지 지침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회식 문화가 눈에 띄게 건전해지고 있었죠. 회식 참석률은 오히려 높아졌네. 참모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당연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참여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을 거야. 노윤경이 만족스럽게 답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회식보다 편안한 만남이 훨씬 효과적이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는 노은채 대장이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도입된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매주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고 모든 사안이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었죠. 무엇보다 신고자에 대한 보복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게 중요해. 노은채가 강조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 제7기동 군단에서는 노연아 중장이 기습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실시한 성인지 점검에서 대부분의 부대가 높은 점수를 받았죠.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부대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문화가 바뀌고 있어. 감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변화야. 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한번 바뀐 문화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 노연아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수도방공 여단에서는 노다연 준장이 새로운 출입 통제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공식 모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고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개인들의 의식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문제가 있어도 원래 그런 거야, 참고 넘어가야 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건 잘못된 거야,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율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노윤경은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집에서만큼은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였죠. 요즘 어때? 부대 생활 괜찮지? 노윤경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이제는 정말 존중받는다는 걸 느껴요. 서율이 밝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안전하게 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요. 다행이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많은 게 바뀔 수 있었어.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다정 주임원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으니까요. 노윤경은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서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가고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해. 한 번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거든. 네, 알고 있어요. 이제 제가 다른 후배들을 보호해야죠. 몇 달 후 정군에서 실시한 성인지 인식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성별 차별 경험은 현저히 줄어들었죠. 무엇보다 문제가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90%를 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율은 통신대대 강의실에서 신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 진지하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원칙은 권력보다 강합니다. 서율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모여서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잘못된 걸 목격하게 되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마세요.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신병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위님,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군대가? 서율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해가 지고 있는 부대 뒤뜰에서 서율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사단 깃발을 보며 서율은 다짐했습니다. 이 변화를 지켜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그래서 후배들이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칙이 승리한 그날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조직을 바꾸고 조직의 변화가 사회를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었습니다.